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맡은 조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돼요, 더 쳐주세요. 네, 예쁘죠? 계속 오늘 세뇌했어. 나는 오늘 잘할 수 있어. 나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토요일이고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저한테 각기 70분이란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100, 70 곱하기 200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은 원래 직장 안 나가면 쉬셔야 되는데 11시까지 오시려면 사실 바삐 움직이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뉴스킨에는 여러 카테고리의 세미나가 있어요. 제품 강의도 있고 사업 비전 강의도 있고 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그런 강의도 있는데 저의 강의는 오늘 그 사업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뉴스킨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면서 아 이게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사용해보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 기회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나 3번 정도밖에 내가 세미나를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옆에 계신 분이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네, 곳곳에 다 계십니다. 네, 눈빛이 딱 이게 티가 나시거든요. 좀 편안한 눈빛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 시작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했던 그런 저희 성장 과정과 함께 뉴스킨의 이제 기회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설레면서 아침에 눈을 뜨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쵸, 저희 사업자분 많이 주시고요. 뉴스킨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죠. 아침에 막 출근을 하고 싶어지는 이상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저희 인스타에도 설레이는 아침을 선물합니다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 저에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화두였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언제나 일어나기 싫게 이렇게 일어났었고, 뭐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즐겁게 일어났을 때는 뭐 방학 때 아니면은 소풍을 갈 때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갈 때 뭔가 제가 평소에 계속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일탈을 했을 때 되게 설레면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희 삶에서 되게 작잖아요. 많아도 한 달에 한두 번이고 어떤 뭐 해외여행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이고 그런 작은 기회에 내가 설레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평소에 거의 매일매일 30일 일어났을 때 내가 되게 힘들고 일어나기 싫다, 더 자고 싶다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일어난다는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삶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레알 진실 100%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생 카테고리래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도 학원 공부하고 뭐 성적하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체력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30대 직장을 보낼 때도 학점 생각하고 학점 뭐 스펙 생각하고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이라는 관문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나왔는데 학자금 대출이 나를 계속 짓누르게 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혼을 하고 할 때쯤에는 전부 다 대출을 끼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체력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죠. 내가 노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식들이 이렇게 장성을 하고 나의 손주들이 이렇게 되었을 시점에는 어떻게 바뀌냐. 저 되게 슬펐어요.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캡처한 건데 왜 도망간 자식이 제일 위에 있을까? 왜 자식이 도망갔을까? 뭔가 부모님한테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생활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의 몸은 병들어 있게 되고요. 그게 병원비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빚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우리가 시간은 있지만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이 슬픈 그래프가 뭐냐면 평생을 통틀어서 가운데 레벨인 이 머니라는 건 다 X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주변에 다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X라는 말이 뭐 죽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인생굴레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몇 살까지 살 계획이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뉴스캔 처음 와서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타임즈에서 나왔는데 저희 채빈,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28개월, 29개월이 돼요. 그 아이의 평균 수명이래요. 저 아이가 142살까지 산다고 하면 난 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되지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평균이란 거에 통계를 낼 때는 태어나자마자 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 입학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사고로 떠나는 아이들, 중간에 이런 사고사로 가고 질병으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명을 싹 다 합쳐서 그냥 무탈하게 지내는 아이들의 평균까지 다 넣었을 때 142세라는 말이니까 내가 사고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으면 더 오래 산다라는 걸 뜻한대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나는 100살 전에 죽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고사가 나서 한 번에 가시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우리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란 시스템 자체가 정말 연명을 해서 그 베드당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해서 살리죠.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치매로 두 분 다 7년 8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몇 번이 위기라고 했는데 다 무탈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긴 세월이고 이런 질문은 요즘에는 화두로 참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 질문을 접했던 거는 제가 26살 때 20대 때 이 질문을 접하고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이표를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첫 줄에 계신 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손 드시지 않아도 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까지도 되게 많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올 건데 저는 23살 때 이 뉴스킨을 제품으로 전달을 받게 됐고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 뉴스킨을 이제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35살이니까 한 9년 정도를 9년 차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네모칸이 저한테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던 직업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산일보 막 이런 일간지는 아니었지만 양산 시민신문이라고 지역 주간지에서 신문 기자를 했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제가 썼던 기사들이 다 나오고요. 사진도 다 나옵니다. 제가 했던 신문사는 그 전국에서 그 저희 나라 지역 신문이 한 500~600개가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름, 부산일보도 지역 신문이거든요. 각 지역의 이름을 따는 신문사도 있을 거고요. 각기 이제 주간지, 일간지 다양한 신문사들이 나오는데 그 신문사들을 이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뽑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간지는 30개, 주간지는 51개사를 이렇게 지역신문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6차례 연속으로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신문 중에서는 양산시민신문하고 저쪽에 어디죠? 청주 쪽인가? 그쪽 신문하고 두 군데가 가장 우수 사례로 대학 교재에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선정을 받아서 저는 그 대학교 때는 연극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끼가 많아서라기보다 뭔가 그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할 때 그리고 이 문화가 사람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었고 신문사로 가서 이제 요 문화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해외 취재를 가게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양산 토박이거든요. 양산시 저쪽에 상금면 소토리 해가지고 저쪽에 그 신도시 아니고 저 위로 가면 있어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해서 이제 부산으로 대학교로 왔는데 사실 다시 양산으로 돌아간 거였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해외 취재를 하면서 뭔가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달리 해석해서 양산시도 이렇게 공공문화예술이 발달해서 내가 사는 이 나의 고향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보면 소극장에서 주말마다 이런 문화 공연들을 다 운영하거든요. 그것도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문화부로 있다가 사회부도 가게 되고 3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고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기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뭔가 정의롭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전달해주고 뭔가를 파헤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평소에는 기레기라고 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정의로워 저 기사나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신문사로 인해서 내 삶이 우리 세상이 뭐 바뀌는 걸 경험을 한 게 사실 요 몇 년 전에 그런 촛불 집회 때 말고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외국의 사례 뭐 이런 것들 빼고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런 걸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어 이렇게 불타서 경찰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저희 선배님이 경찰 시험을 다시 치라고 너는 민원 해결사가 아니다. 기자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그 사연을 다 듣고 중립적으로 현재 일어난 상황을 전달을 해서 글을 읽는 독자가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서 자신만의 그런 삶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계속 간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직업으로 원래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조금 없어지고 원래 또 3년 차가 되면은 그런 게 오잖아요. 아 내가 다른 일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바로 그 인턴으로 들어가서 취직이 됐었기 때문에 면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력서를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전 여행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해서 승무원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자를 했을 때 토익 성적이 없었어요.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양산에서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한국말하고 뭐 그냥 이래서 쓸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영어 공부 영어 너무 어려운 거죠. 금방 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펙이 사실 딱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좀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 3년 차고 나이는 26이고 뭔가 일간지로 가려고 해도 그럼 지역신문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내가 원래 잘하는 거 비슷하게 바꾸죠. 그러니까 기자라는 걸 떠나서 조금 더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글 쓰는 잡지사 뭐 이런 걸 찾았는데 거기서는 우리 신문사가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떠날 이유가 없고. 근데 이 페이가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란이 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그냥 다 보통 회사를 다니고 이제 뭐 경리나 회계 이쪽을 하기 때문에 다 그 부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해서 좋은 회사를 찾았어.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갔어. 그 들어가면서 이 회사 복지도 좋고 뭐도 좋고 너무 좋은데 나 정말 여기서 계속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알아볼 쯤에.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면은 다시 그 팀장님이나 그 옮겨간 이직한 회사를 욕하면서 썩을 곳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시 이직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아예 영역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혀 하지 않았던 영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 스폰서님이신 황준표 사장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부자들은 나쁜 놈이라고 하셨어요. 죽일 놈이라고 하셨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 인식에 부자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이 참 필요하고 좋다라는 거를 대학 때는 몰랐다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여행을 가고 뭘 할 때 항상 좀 부족한 그 불편함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상담회사, 마케팅 회사에 가서 학생들한테 영어 수업을 상담을 해주고 결제를 하고 페이를 좀 많이 받기 시작할 때쯤에 이런 생각을 하죠. 억대 연봉이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변에 혹시 억대 연봉 받는 분 혹시 많으세요?
그냥 받고 싶은데 실제로 받는다는 사람은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작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딱 내서 한국의 백만장자가 5년 뒤에는 100만 명을 돌파한대요. 100명 아니고 100만 명이요. 그걸 어디서 썼냐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했거든요. 세계부 보고서라는 거고 이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진정한 부의 성장 스타고 20세 이상 한국인이 가진 평균 자산이에요. 재산 아니고 자산이 1억 9,500만 원이래요. 여기 아까 첫 줄에 있을 때 20세 이상이잖아요. 1억 9,500만 원 저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100만 달러가 더 늘어서 11억 3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상위 1%의 부자의 자산은 전체 한국 부의 26%. 1%가 전체 26%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인 인구의 2%가 1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100만 장자 수가 늘어나고 외국에서 봤을 때 참 투자하기 참 호황인 나라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저 1%가 아니라 그 1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제가 속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약간 불의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래요. 너는 동생이 뭐 잘못해도 네가 경찰에 신고할래라고. 실제로 그래요. 그 가족에서 정직하게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 삶이 뭐 딱히 풍요로워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차이로 이렇게 됐지 나는 아닌데 내 주위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산까지는 아니고 백만장자는 너무 먼 거니까 1억 연봉이라는 것만 잡고 봤을 때 이게 12월 31일 기사거든요. 그때 이제 올해 평균치를 다 해서 낸 거예요. 국세청에서 보도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한 사람이 71만 9천 명으로 2016년 65만 3천 명에 비해 10%가 증가한 거예요. 증가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리고 여기 지역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울산이 그 중공업 어렵다곤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1위를 했고요. 강남이 이제 아무래도 압도적이고요. 수원이 그 다음에 높습니다. 부산은 여기 있네요.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저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즐길 거야. 그러면서 헬스도 가고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돈을 쫓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사람 다 살고 주변에 다 살고 저런 거는 뭐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많이 팔게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는 그게 힘들지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진짜 마음 깊숙이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진심으로 소확행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솔직하게 그냥 밤에 불 꺼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그걸 바라고 원하는 내가 막 탐욕에 찌들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면 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아기가 맞지 않는데 뭐가 이상한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소확행은 제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 오늘따라 라면이 너무 땡겨. 그래서 친구랑 먹는 라면은 진짜 맛있겠잖아요. 제가 뭐 해외여행도 다 갈 수 있지만 오름을 가고 싶어서 친구랑 제주도를 갔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확행을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희 팀장님이셨던 황준표 사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있던 그 교육 회사가
그럼 저희가 지금 그만두고 나온 지 한 8, 9년이 지났잖아요. 그 회사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았던 이유가 CS 교육이나 그런 뭐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교육 이런 그 시리즈별로 다 수료를 해야만 승급이 되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문화가 너무 좋아서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저희 황준표 스포너님께서 되게 압도적이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저희 팀이 매달 우수 그런 1위 팀으로 뽑혀서 항상 서울 본사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 매달 많은 매출을 올려서 제가 커미션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지만 그 다음 달이 되면 0이 되는 거였고 이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지가 고민이었고 여자로서 이 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도 하고 싶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싶고 그러니까 워킹맘으로 일하고 가정을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가장 탑으로 올라간 이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 40대셨는데 미혼이시고 얼굴을 딱 보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알아요. 아니 외모가 아니라 피로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너무 지쳐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는 완전 눈빛이 바뀌시거든요. 근데 일적으로 저렇게 성공해서 억대 연봉을 받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멋진 일이지만 삶의 균형이 맞지 않고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는 게 물론 그것도 주변에서 항상 그렇다라고 하죠. 돈이랑 가정이랑 다 못 가져간다. 원래 그런 거야.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근데 둘 다 가지고 싶은데 이런 내가 정말 욕심쟁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한참 할 때였어요. 뉴스킨은 아니라고 해서 아는데 제품은 좋은데 다단계라서 별로예요 라고 제가 첫 대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3살 때 뒤에도 사진이 나오지만 성인 여드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연극 동아리를 대학교 때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되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그 화장품을 사서 정말 진하게 메이크업을 했었고 그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술도 많이 먹고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뉴스킨 제품을 전달받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약산성 테스트를 보고 제품을 샀는데 갈바니까지 일주일이면 변화를 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인증샷을 일주일 내내 찍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7장의 사진을 붙여서 그분에게 전달해서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분이 당황한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제 성격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샀으니까 쓰긴 쓸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제 예전에 좀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용법을 잘못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제 피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를 써야 되는데 저한테 그 에포크 샴푸를 전달했으니까 머리가 떡졌을 거고 스크럽을 전달하는 걸 잊으시고 갈바닉이랑 파운데이션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이 많은 피부였으니까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 떡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건 알겠고 쓰고 싶은데 좋아질 때까지 일은 해야 되는데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서 바디바랑 인해서만 사두고 다른 건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제품을 줬는데 이제 약간 막 그렇게 제 반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천명단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영어 세미나를 들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이보영 영어회사.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이 영어, 중국어 그 전화 영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로 중국이랑 그 워싱턴에 지사가 있었어요. 베이징이랑 워싱턴에. 그 현지인이 수업을 했고 10분 수업이었고요. 주 5회 9개월 했을 때 21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들이 미친 듯이 결제를 하셨고 그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보영 영어 프로그램 백스코에서 딱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제가 하던 이 프로그램 전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뉴스킨 사업자 여러분 저희 이 회사를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뉴스킨 그리고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공인이신 저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약간 호기심이 살짝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센터에 왔을 때 이제 김재영 스폰서님이 계셨거든요.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딴지를 걸었죠. 뉴스킨만 쓰고 한 거 아니죠. 다른 거 쓰셨죠. 막 무슨 말해보시라고. 뉴스킨만 쓰셨다는 거. 근데 왜 피부가 그렇냐고. 그렇게 좋냐고. 저는 왜 안 되냐고.
이게 바꿔주시겠다고 하셔서 한 번 대본을 받았는데 정말 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세미나를 들으러 왔거든요. 들으러 오면서도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살짝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늦게 알아듣는 거 괜찮게.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기사를 보게 돼요. 저는 기자였었잖아요. 여러분 기사 읽을 때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경험이 있다. 연애 이런 거 말고, 그쵸? 되게 드물시거든요. 직업적으로 책이나 이런 거에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목 보고 스킵하고 넘어가시죠. 근데 그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 내용 다 아시죠? 왜냐하면 제목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이 깨지고 다시 돌려받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라인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1억 5천만 끼를 그냥 밥이 아니라 희망으로 전달했다고 돼 있고, 이 부제가 착한 기업 뉴스킨 코리아라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성향을 떠나서 조선일보라는 것 자체가 좀 보수적인, 저희 나라가 제대로 된 보수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고 다단계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회사인데 왜 저렇게 타이틀을 뽑았지? 돈을 줬는가 보다. 아, 광고비를 받고 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줬대요. 광고비가 0이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부를 하는데 저희 이제 요 파트는 다 제품 카테고리별 세미나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이 바이타밀이라는 정말 좋은 필요한 영양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를 결제를 해서 주면 이것으로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듣는 요 한 가운데서 제가 이래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 믿어서.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래도 강사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분이 또 굳이 강의를 중단을 하시고 저희 백만장자 스폰서님이신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요.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그 돈을 기부를 하고 해서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돈을 버냐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고. 그러고 나서 저는 강의가 끝나고 긴 미팅을 하게 됐고요.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인정하기 싫은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회사가 뭐지? 이 회사가 뭐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시작이 달라요. 뉴스킨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제품은 좋은 회사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이거였어요. 누나의 피부를 고쳐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거의 35년 전에.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남동생에게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화장품을 썼는데 딱히 좋아지지 않아라고 질문을 하면 동생은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현실남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동생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시작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누나를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방부제가 없이 드럼통 한 통을 받아왔고, 누나가 쓰니까 좋아져서 너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빈통을 들고 와서 제품을 덜어가서 다행히 그 첫 통이 다 팔렸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계속 나도 줘 해서 요즘 말로 생각하면 공구가 시작된 거죠. 이 시절에. 근데 그 공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을 찾아갔고, 그 원장님한테 홍보를 부탁드렸고, 그 원장님은 네트워크에서 베테랑인 분이셨고 많은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커미션을 정확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26살짜리 남자애가 했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자기 집에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했었던 애가.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보통은 돈을 벌려고 화장품 회사를 짓잖아요. 근데 피부를 좋아지기 위해서 이 회사를 처음 지었다는 시작이 참 저한테는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저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통해서 당신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을 때 돈이란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일은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시스템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8년 전으로 9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는 다 40대 50대 그런 어머님들이 좀 많으셨고 26인 저희가 가장 젊었거든요. 요즘에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셔서 대학교 때부터 오셔서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더우시죠?
히터를 앞쪽에 꺼주시면 되게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네. 불법이고 다단계고 사기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좀 그런 거, 좀 그런 일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거, 다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 투자 비용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일, 그리고 뭐 하면 집안이 망하고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이거였어요. 불로소득. 뭐 하지 않고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근데 세미나에 와서 했을 때 계속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고 부자들이 직접적으로 권하는 일이고 빠른 경제적인 은퇴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소득이고 상속이 되고 권리 소득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에 다 공존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맞거나 아니면 둘 다 맞거나 다른 이 다 있겠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화면을 바라보면 누가 나쁜 사람 같아요? 이해가는 사람. 앞쪽에 사람이 칼 들고 있는 것 같죠? 요 안에 요거 보시면 요거.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칼 들고 있죠. 그럼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죠. 부분을 찍었을 뿐이지. 사실과 진실은 너무나도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다 직장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내가 접하는 정보들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런 프레임으로 잘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이거였어요. 방송이란, 언론이란, 그리고 이 신문사란 그런 매체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 데스크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바뀌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촛불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어떤 회사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바른 시선을, 그러니까 전체를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표현은 어찌 보면 이거였고요. 제가 여기 와서 들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볼게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누군가는 백만장자와 억대 연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진짜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뭔가 우리도 긴 세월 우리 143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돈만 보고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바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보고 사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대학교까지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배웠는데 학교랑 대학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축하는 거 무조건 저축해라. 그거 말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저희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돈을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과 늘려가는 건 전부 다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저희는 버는 것조차, 시작인 버는 것조차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4가지를 딱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기 속해 있었고요. 저희는 일자리가 있죠. 그리고 일자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진짜 사장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사장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사업가라고 한다면 시스템을 소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당신이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문기자를 할 때 제가 그 양산의 그 기업인들을 취재해서 인터뷰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좀 힘들어 하셨고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들은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던 게 사장과 직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직원 입장에서 사장님 뭐 하는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앉아 계시잖아요. 일하고 영업은 저희가 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그 사인과 그 결정의 순간에 뭐 작게는 3, 40명, 많게는 몇백 명의 이 직원들의 생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그런 걸 결정을 하고 하시고,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나의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비워도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위임하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아예 넘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투자가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처럼 돈이, 그러니까 시스템 사람이 아니라 돈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이 네 가지 이 표가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여기서만 일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수많은 직업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분야 속에서만 그 수많은 직업들을 생각했다는 걸 저는 깨닫고, 아, 이래서 아니 왜 시골에 있다가도 도시로 나가라 하는 거고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라고 하는 거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라고 하고 책을 보고 하라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걸 전 처음에 하고 너무 좀 속상했어요. 좀 화도 나고. 더 무서웠던 건 이 사이에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벽이 있대요. 그래서 반대편이 싹 다 보이는데 넘어가려고 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아예 안 보이면 이것만 있다고 알고 살겠는데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의 시대는 더 잘 보이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들어가면 세상에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면서 사람들 챙기면서 가족들 챙기면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뉴스킨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방법을 모르겠잖아요.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가족의 재산까지 같이 가고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작은 집에서 처음 신혼을 시작을 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승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더 옮겨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삽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난감을 조금 더 좋은 것, 많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1, 2만 원 더 좋은 걸 또 사주는 것 뿐이죠. 출산하면서 출산이 부채라고 돼 있거든요. 돈이 끊임없이 나간다고.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고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자가 증가하게 되고 부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인생이 정말 힘들다. 월급은 왜 스쳐 지나가는 걸까? 그런데 괜찮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전 여기 와서 처음 책을 권해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재산과 자산은 다르구나.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그 집이 사실은 부채였구나. 내가 재산이라고 자랑하고 했던 그 차가 사실은 부채였구나. 내가 좋다고 내가 월급이 많이 올라와서 예쁘다고 산 그 비싼 코트가 사실은 부채였구나. 사는 그 즉시 사라지는. 차는 사는 그 순간 똥값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중고시장에 나가 바로 반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너무나도 수입이 작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꿈조차가 꾸지를 않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90% 이상이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이 늘어나니까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같이 늘어나고 빚도 같이 늘어나고 이게 유지를 아슬아슬하게 고개 타듯이 잘하면 되는데 그 한순간 넘어지게 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근데 부자들은 수입이 나와서 지출을 해요. 지출을 하는데 그게 다시 자산을 만드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돈을 벌어주는 영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종잣돈이라는 걸 마련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이 내가 노동으로 일을 할 것인지 시스템으로 일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라고 해서 저는 시스템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배우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저희의 사명이, 그러니까 뉴스킨의 사명이 이거예요. 몇 년 전부터 뭐 보물지도나 뭐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적으세요. 사명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사명이 첫 번째가 훌륭한 사업 기회고 그 다음이 제품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삶이 향상된 문화를 제공해서 우리 뉴스킨을 쓰거나 접하거나 아는 그 당신들이 여러분의 삶이 질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의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되게 약간 오글거리고 뭐지 굳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화장품 회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어요. 근데 맞는 게요. 사업기회잖아요. 포브스지고요.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2010년도 자료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공동 5위를 했었거든요. 상승하는 회사고 투자하라는 지분으로 탑5가 선정이 된 이유가 포브스지에서 하는 거예요. 포브스지는 다 아시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다더라도 한국판 받아서 읽고 뭔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기업가들은 꼭 보시는 건데 진실성을 바탕으로 동종업계의 최고의 보상 약속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직장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돈 제일 많이 주면 좋지 않아요? 사장님이 그 약속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죠. 그런 거예요. 지켜냈다라는 거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백만장자를 배출을 했다. 지금 5일마다 백만장자, 그러니까 12억의 커미션을 벌고 계속 벌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숫자와 정말 안 친하고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그런가 봐라고 했어요. 그냥 미국 회사라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여러분의 신용등급은 은행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프리패스로 바로 저쪽에 지점장님 사무실로 들어가고 우리는 앞에서 대기해서 받아야 되고 회사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아서 무제한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거가 없는 거예요. 담보나 이런 빚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회사가 이게 성장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장 한해서 잘하는 회사를 뽑아서 종을 치게 해주거든요. 한 번만 쳐도 우리나라는 신한은행인가 전면을 도배해서 이쪽을 다 도배해서 패종식하고 뭐 3A1 받았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 회사는 쭉 계속 5A1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등급 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계속 받기 때문에 종을 5번이나 치는 거예요. 연달아서. 왜 우리 생각해봐 쉽게 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교 1등 한 번 하기 정말 힘들죠. 한 번 한 것만으로도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연속으로 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러면 이제 그 아이와 경쟁이 이제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냥 계속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계속 한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은 유튜브 검색에도 참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CEO가 우리의 목표는 미래에 존재할 제품을 현재로 당겨와서 오늘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뭐 사업은 떠나서 내가 제품을 쓰는 소비자라면 이왕이면 이런 제품을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그쵸? 보여드릴게요. 자, 미래에 존재할 제품을 오늘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저거든요. 미래가 왔죠. 채빈이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채빈아 누구야? 몰라? 이러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구야? 이모? 이러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애 눈에 자기 엄마 아닌 거 아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 저 아니라고 하고 싶거든요. 심지어 이건 화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애 찍으셔도 돼요. 사실이니까 그 구글에 검색하면 저 때의 몸체를 가진 저예요. 몸체를 가진 사진이 나오거든요. 몸 사진 차마 못 올렸는데 이게 자세하게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합성이었고요. 이런 그런 흉터들이 떠나지 않았고 이런 하얀 각질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가 신문 편집한다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화장이 다 날아갔는데 제가 같이 인턴십을 하던 선배가 엄청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저걸 찍어준 거예요. 현상을 해서 주는 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와 선배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아냐고. 왜 이때 저는 저희 남편과 사귀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저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계속 원래 좋았다라고 하시겠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드름이 좀 좋아졌다라고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이 정말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올 건데 얼굴 윤곽 라인이 다릅니다.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어요. 뉴스킨만 사용했고요. 그래서 세월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많이 봐도 60대 같죠? 진짜 많이 봐도 70대. 이분이 지금 80대로 알고 있고요. 이분은 93세인데 지금은 아마 98세이실 거예요. 저 5년 전에 찾은 사진이니까요. 이분도 70대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저 복근과 허리 라인. 합성이라고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포토샵이야 했는데 실제이시더라고요. 은발이, 백발이 저렇게 아름다운, 다 떠나서 뭐 얼굴과 몸매를 떠나서 이분들의 표정이 자신감 있지 않아요? 남자는 원래 40부터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중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후한 멋이 참 멋있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스타일링으로 어려 보이는지 실제로 어려졌는지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저기 길 건너에 커피숍을 못 가, 다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꾸미면, 근데 어려지면 뛰어서 간단 말이에요. 왜 제가 고객님한테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냐고. 진짜 맛있는 집이 저기 있는 걸 아는데 귀찮아서 안 가게 된대요. 귀차니즘이 생기면 그게 나이 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젊으면, 그러니까 젊을 때 많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이스케어들을 권해드리고 이제 같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143세까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내 나이를,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내 나이가 들키지 않고 나의 신체 나이도 실제로 들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네. 뭐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20대처럼 평생 살아가고 싶어 했을 때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젊음이라는 거고요. 디스커버리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디스커버리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15억 명의 시청자가 시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술이 여러분의 루미스파 젤, 그리고 갈바닉, 제 얼굴을 저렇게 바꿨던 먹고 바르는 것에 들어가는 근간인 기술입니다. Gene expression is, in science, is how a gene functions. When you activate a gene, it will make a protein. Gene expression is related to whether that particular gene is activated or inactivated. 저희 최고 연구원이시죠? The human genome is the book 이게 of life. 합성한 거 아니에요? And we 진짜 are 디스커버리 finally 화면이고요. able to understand what is written 1시간 동안 in this book. 통틀어서 저희 이 에이지락 기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목표를 해줬고 바로 노화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다. 내용을 더 보자면 이제 한 3, 4분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노화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게 쉬울까요? 디스커버리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왔거든요. 이 에이질락의 기술을 사실 풀어내려면 1시간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저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현재 모습이 다른 거예요. 나이는 같은데 동갑이시거든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왕이면 이렇게 입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내 나이를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유전이다, 타고나는 거다, 피부는 돈 들여 소용없어, 타고나는 거야. 그런데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똑같이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하는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나의 노화를 결정을 짓고 있고, 바꿔 말하면 나의 현재 모습은 내가 바꿀 수 있고 나의 책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LG경제연구원에서 지었고 한국경제신문이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엄밀히 현재까지 노화 관련 제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노화 방지이고 노화를 직접 지연시키고 치유하고 되돌리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품화가 되면은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2010년도에 나와요. 이때 저희 에이즐락이 런칭이 되고 저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저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저게 나오면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저때 제품이 이미 있었다라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발적으로 먼저 리얼북이에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저희 제품 에이지라이죠. 보이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부 상태라든지 고민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호하는 최초로 제형까지 나만의 이렇게 맞춰서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나오고 정말 있죠. 자신한테 딱 맞춘 그런 제품을 제공해주는 디바이스예요. 안에 스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이 나왔던 거군요. 두 분들의 셀룰라이트 비법, 필살 셀룰라이트 것 같아요. 첫 번째 거가 바디 쉐이핑 제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팔뚝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가장 셀룰라이트 설명 고민되는 되게 부분에 잘해주시죠. 이 젤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보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5분 측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최여진의 뷰티쇼입니다. 헬스케어를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되게 짧아요. 간단해요. 그냥 앱 바르고 한 2, 3분 안에 끝나는 건데 이거 하고 간 날은 메이크업이니까 오늘 관리 받았니? 이거 한 날에는 메이크업 받았니라고 물어본다고 이거는 이제 아이인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욕실에서 본인의 파우치를 공개한 거예요. 쫙 꺼내는데 이분 유튜브 매니아였다고요? 보면 크리미부터 해가지고 루미스트하고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광고비를 줬구나. 광고비를 줬구나. 그런데 광고비가 진짜 0이에요. 제품을 쓰는 소비자잖아요, 저도. 제품을 쓰면 쓸수록 이 회사가 참 어디까지 준비해놨을까. 내가 의문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계속 자문자답을 하나 봐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까? 미리 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킨의 컨셉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시세이도, 뭐 크리스찬 디올, 뭐 펜디, 스와로브스키 싹 다 해서 기부금도 0인 거죠. 근데 뉴스킨 코리아는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기부금 하고 있다, 기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이게 막 기사가 크게 났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연말 정산하듯이 해마다 말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냥 캡처를 한 건데 이 회사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연구 개발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었습니다. 왜 우리가 2000년도가 됐을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엄청나게 막 2000 됐을 때 막 난리였었잖아요. 그때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앞으로의 10년, 100년은 이럴 것이다. 100세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100세가 청춘의 시대가 올 것이다. 10년 전에. 지금은 80, 70대가 그 장년층이라고 하거든요. 중장년층이라고 해요. 90부터 노년으로 넘어간다고 이미 그런 발표가 2, 3년 전에 나왔거든요. 100세이면 내가 그러면 지금 청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강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실버 산업이 건강과 보조식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선도하는 파마닉스사는 의약품 수준의 안정적인 효과를 가진 콜레스테롤 방지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현재 시장보다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시장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에 수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 저희가 지금은 유스 스팸 때문에 약간 뒤로 밀린 라이프팩이라는 그 올림픽 서순촌에 이렇게 들어갔던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임상만 4년을 했거든요. 임상 4년 하는 영양제 본 적 있으세요? 보통 한 3개월 했다고 해도 박수 쳐줘야 돼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수억 달러의 돈을 임상에만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요즘에 영양제 하나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다면 내 몸부터 바뀌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진들과 함께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분을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안티에이징, 젊어지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거대한 아이템들을 회사가 끊임없이 세우고 있지만 항상 회사가 말을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는 안전이라는 게 저는 더 감동이에요. 안전하지 않고 엄청 예뻐지고 젊어지는데 내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이죠. 안정성. 저희가 약산성을 거의 10년 전에 계몽운동하듯이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못 알아들으셔서 괜찮아 빨리비누하고 이비누로 계속 썼는데 안 죽었어. 괜찮아. 썼어. 그냥 알칼리 놔도 괜찮아. 잘 씻겨. 안 죽어. 그게 아니잖아. 요즘에는 이유 없는 아토피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사실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알칼리성 세안제가 피부의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외부 노폐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약한 피부가 되기 때문에 약산성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실험을 하고 다녔어요. 뉴스킨의 바디바고 이제 궁중 그 홍삼비누고 에그비누고 빨래비누고 시슬리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줬을 때 제가 당시에 이 비누를 쓰고 있었는데 초록색이 나왔고 그래서 제품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액체로 된 것들은 약산성이 나오기가 쉬운데 아벤느 미스트가 알칼리가 나왔거든요. 바로 가서 따져 왜 이런 거 파시냐고 약국에 가서 그 라인을 빼시고 BC로 바꾸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소비자는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 종이 하나 사서 테스트하면 되니까 주변에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그거예요. 연구원이 있으셨어요. 되게 나이가 많은 연구원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허브 쪽으로만 연구를 하시고 이분의 권위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 두 분이 있는데 비행기를 따로 태울 만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이 대단한데 이분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돈보다 나한테 이 아이디어를 준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세요. 이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거면 여기에 뭔가를 지어주세요 했는데 모두가 거절을 했어요. 한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스토리를 컨벤션장에 와서 직접 해주시는 영상입니다. Wow, what a great occasion. You know, I've spent most of the last 30 years of my life living in small villages in the rainforest of the world searching for new medicines. 15 years ago, the world's largest cosmetic firm sought to recruit me to develop a personal care line developed on plants by indigenous people. These are great companies, and they're polite, they have beautiful laboratories. But when I asked them, how much money can you return to help these indigenous people so that we can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hey said, well, we're sorry, our lawyers won't let us do that. I was so discouraged. And then I met a little company called New Skin. I met two guys with weird sense of humor and strange haircuts. Their names were Blake Browning and Steve Lund. One guy looked like he was wearing ski goggles. And I said to him, look, if I could help make a new product line, could you send something back to help these people I've been living with in the forest? And they said, of course. That's why we're in business, so we can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y agreed that every time an Epic product was sold, 25 cents, the entire 25 cents, would be returned back to a fund to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o help children in their environment. And so the Forest for Good initiative was born. I really didn't think that this would amount to much. But at my first convention, they brought me out on stage and they handed me a check for $40,000 to build a walkway in the Samoan rainforest.
teared up then and I tear up now because I just come from the forest. I've just been in the village. I've heard the roar of the bulldozers. I knew what this meant, that the people would be able to educate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have their environment destroyed. I was so grateful. And then Steve Lund volunteered personally to come down to Samoa to dedicate the walkway. And I realized that I had met some of the most extraordinary people of my entire life. Don't you feel that way about Steve? Sandy was even there in the village. I mean, they can party in Los Angeles. These people go to town in a small village. They have fun wherever they are. So here we are, 15 years later from the creation of the Force for Good campaign. And now, because of your great work, that fund has raised $18.5 million. That's more than $1 million a year that goes straight, all of it to help the live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The amount of good that you and I and the company, all of us have accomplished together is beyond any dream I could have possibly had as a botanist. All I can say 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really thank you. 네,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좀 같이 저도 모르게 울게 됐어요. 눈물이 좀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인 한 연구원이 원하는 건 되게 소박한 거였어요. 본인한테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 본인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원은 아무도 이뤄준 적이 없었던 거 전부 다 외면했었는데 너무나도 작은 그 회사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정말 25센트면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15년이 지났을 때 매년 10억 원의 돈을 기부를 하게 됐고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흘렀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걸 또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남다르다라는 걸 전 다시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뉴스킨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에요. 저희의 비전이 원래 그 최고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에 플랫폼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우버 택시나 지금 또 우리나라가 카카오 택시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럼 어디 여행을 갈 때 호텔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대세로 떠오르게 되고 그거를 유튜브나 인스타로 활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인스타 유튜브를 나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부를 축적을 해보리라고 뛰어들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해야 되죠. 내가 뭐 반품이나 뭐나 이런 고객 클레임 다 해야 되고 택배 보내야 되고 제품 선정해야 되고 그 제품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지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팔까요 과연? 인스타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시카 알바였나요? 그 되게 해외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 만든 화장품이란 걸 만들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서 클레임을 엄청 크게 하고 완전히 도산이 될 뻔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되게 쉬운데 뉴스킨의 사명이고 철학이 돼서 진짜 나쁜 거 하나도 넣지 않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30년 넘게 지켜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집안에 마치 가훈처럼요. 뉴스킨은 비즈니스 도구로 SNS 채널 5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으로는 소비자하고 직접 뉴스킨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뉴스킨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는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일을 한 사업자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부산에 이렇게 모이지 않고 내가 다른 지역에 있고 해외에 있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는 제품 사용법부터 모든 스토리된 영상을 이렇게 다 올려요. 그리고 회사가 요즘에 정말 영상 재밌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이걸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죠. 네트워크 비즈니스 중에서 이걸 최초로 시도한 회사가 뉴스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 그 카카오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기술과 노력들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덕분에 아이디가 없거나 처음 뉴스킨을 소비하고 싶은 분들도 편안하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매거진 같은 게 다 들어가서 환절기 피부 건강 어떻게 해요라고 검색하면 카드 뉴스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킨 클렌저 종류 궁금하다고 검색을 하면 뉴스킨의 클렌저 5가지 종류가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회사에서 직접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다 내가 손수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서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과 비전과 약속을 지켜낸다라는 거는 앞에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삶을 바꾸는 도구로 이거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회사라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미리 다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1월 28일, 27일 되면 저희 센터에 이 아이가 나와요. 보러 오세요. 저희 리모델링에서 다시 오픈하거든요. 그 뉴스킨 코리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와에 같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한항공 이런 공사의 사장님들 지금 많이 잡혀가 계시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들이 직원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나서 막 춤을 추고 직접 소개를 하고 이러나요? 그 사장님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대한항공에는 그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서 그 대기조가 있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사장들을 위한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80년대도 아닌데 네, 현재 공존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쁘게 웃죠? 그래 뷰리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이 아이가 오면은 이 아이에게 물어보면 제품 결제하는 거 다 도와주고요. 트레이닝도 직접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앞서가는 회사예요. 4차 산업 이런 걸 여기서 경험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소비자부터 쉐어링 보상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먼저 모델이 되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 사진이 강렬해서 이 사진 제대로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제대로 보세요. 턱이랑 이마 같은 게 달라요. 저 제 이마가 꺼져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이마가 차올랐고요. 이거 진짜로 뭐 깎고 이런 지금 어플처럼 턱 조절 이런 거 안 한 사진이거든요. 지금 바뀌어요. 갈바닉이고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내가 먼저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되어서 내가 쉐어링 보너스 뭐 8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받고 리딩 보너스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걸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을 받고 100만원 버는 방법을 상대방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도 100만원을 받게 하고 그렇게 1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한 5%의 커미션을 받는 것이 리딩 보너스이고 뉴스킨에서 100만장자가 됐다라는 뜻은 내가 영향력을 많이 펼쳐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오지랖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6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 다단계라서 너무 좋고요. 처음에 다단계라면 7을 떨었었는데 무한대로 준 게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회사가 망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주변에 누가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 잘 되는 거 도와주고 싶고 회사에서도 나의 동료한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어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 사람한테 나의 팁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착한 오지랖을 마음껏 펼쳐도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막 길 찾아서 막 혼자 말하시면 가서 대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로 가시면 돼요라고 해서 신랑이 부끄러워서 저랑 안 가요. 통닭 튀길 때도 아줌마랑 계속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고 제발 그냥 계속만 하고 나오면 안 되냐고 왜 친해지면 좋지 저는 약간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뉴스킨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저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들고요. 이런 영향력을 펼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면 내가 회사로 치자면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8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었어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생각만큼 펼쳐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여기에서 계속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자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되고 싶어서 출근을 하지, 일을 하지, 이 돈을 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에 설레면서 눈이 떠졌나?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키는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바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내가 지금 돈을 벌면서 내 꿈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꿈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시간을 벌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차트인데요.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게 뭐 세상을 구하고 이런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내고 내 가족을 잘 챙기고 내 주변 사람들 챙겨가는 그거 자체가 위대한 일 아닌가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살기 힘들잖아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눈치 안 보고 싶고 경조사 다 챙기고 싶고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셔서 슬펐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챙겨줬는데 그게 화답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을 때조차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면 내가 해주는데 왜 안 해줘? 사람이 멋있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그 정성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내 꽃밭인지 남의 꽃을 피워주는 정성을 쏟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토요일엔 소중한 시간 저한테 내어주셔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